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어제 삼성전자는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24만 8천 원의 장을 시작했지만 장중에는 23만 8천 원까지 밀렸고요. 결국 전거래일보다 8.76% 하락한 23만 9,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어제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가 아닙니다. 어제 쏟아진 매물이 오늘 장에서도 계속 나올지 아니면 과도했던 하락을 되돌리는 반등이 시작될지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밀렸기 때문에 오늘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먼저 살펴보고요. 증권사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도, 보수적인 가격과 현실적인 가격,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의 가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장이 시작된 뒤 삼성전자의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자료도 준비해놨으니까요. 끝까지 보시면서 지금 내 계좌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어제 만들어진 23만 8천 원을 지켜준다면 낙폭을 되돌리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어제 하락폭이 워낙 컸고요. 거래대금도 6조 원을 넘으면서 공포에 던진 물량과 저가에서 들어온 매수세가 크게 부딪혔습니다. 오늘은 어제 삼성전자를 받아간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제대로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움직여줬잖아요. 계속 막혀있던 주가가 한 번에 올라오니까 하루라도 숨통이 조금 트이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거래일에 다시 8% 넘게 빠졌어요. 이러면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난 금요일 반등도 결국 하루짜리였나? 이제 올라갈 때마다 팔아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지금 국장은 도박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변동성이 정말 심합니다. 실적이 좋아도 빠지고요. 기업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도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전날에는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다음 거래일에는 하한가를 맞은 것처럼 밀려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의 회사의 방향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하락이 매일 반복될 수만은 없습니다. 어제 주가가 빠졌다고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갑자기 끊긴 것도 아니고요. HBM4 판매가 중단된 것도 아닙니다. HBM4이 개발이 실패했다는 소식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과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돈이 잠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따라서 어제 하락은 삼성전자의 가치가 하루 만에 8% 넘게 줄었다기보다 시장 수급이 기업 가치보다 훨씬 과격하게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반등 가능성을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낙폭입니다. 삼성전자는 금요일 강한 상승 뒤 곧바로 8.76% 밀렸습니다. 단기 수익을 확보하려는 매물과 레버리지 상품의 자금 이동, 불안해진 개인 투자자의 투매까지 한꺼번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하락 다음 날에는 장 초반에 남은 매물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만요. 새로운 악재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낮아진 가격에서 저가 매수도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거래대금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정규장 거래대금은 6조 원을 넘었고요. 거래량도 2,700만 주를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 거래가 발생했다는 건 단순히 몇몇 투자자가 주식을 정리한 수준이 아닙니다. 공포의 주식을 던진 사람과 그 가격에서 삼성전자를 받아간 사람이 크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더 밀리지 않는다면 어제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볼 가격은 23만 8천 원입니다. 어제 장중 가장 낮았던 가격인데요. 장 초반에 이 가격을 다시 확인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고 매도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반등을 준비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3만 8천 원을 깨고 내려간 뒤에도 받는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아직 어제의 공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은 무조건 사고 팔아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매수세가 살아있는지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가격은 어제 종가인 23만 9,500원입니다. 오늘 약하게 출발하더라도 이 가격을 다시 회복하고요. 24만 원 위에서 거래가 이어진다면 적어도 어제 종가 부근에서는 삼성전자를 사려는 돈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 초반 저점을 만든 뒤
24만 원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면요. 단순히 매도가 멈춘 게 아니라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가 생깁니다. 오늘 반등이 조금 더 강해지려면 24만 8천 원 부근까지 회복해야 합니다. 어제 시초가였던 가격이죠. 삼성전자가 이 가격을 다시 넘어선다면 어제 장 초반부터 쏟아졌던 매물을 상당 부분 되돌렸다는 의미가 생깁니다. 다만 가격만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면 부족합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이 함께 돌아서고요. 프로그램 매매도 매수 방향으로 바뀌면서 이 가격 위에 머물러야 반등의 힘이 살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하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장 초반에는 어제 손실을 피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만 8천 원을 지키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오전 중 24만 원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24만 원 위에서 거래가 안정되면 오후에는 낙폭을 조금 더 되돌릴 수 있고요. 반대로 장 초반 저점이 무너지면 반등 시점은 하루 정도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시초가가 강하게 나온다고 바로 따라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처럼 변동성이 컸던 다음 날에는 장 시작 직후 가격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높게 출발한 뒤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요. 낮게 출발한 뒤 공포 매물을 받아내면서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초가의 높낮이보다 장 시작 후 첫 30분 동안 저점을 지키는지, 그리고 반등할 때 실제 거래 대금이 붙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밤사이 미국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든 국내 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건 외국인 현물 수급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올랐다고 외국인이 삼성전자까지 반드시 사는 건 아니고요. 반대로 미국 반도체주가 약했다고 국내 반도체가 하루 종일 똑같이 밀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매수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오늘 반등의 지속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는 가장 강한 근거는 결국 실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2분기에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인 DS 부문에서만 89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어제 주가가 크게 빠졌다고 이 숫자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수급이 조금만 안정돼도 시장은 다시 삼성전자의 이익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는 여전히 강합니다. 글로벌 딕테크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에이전틱 AI처럼 더 많은 데이터와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의 성능이 좋아져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올 메모리가 부족하면 전체 시스템을 제대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HBM뿐 아니라 일반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까지 강해지고 있습니다. HBM에서도 이전과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판매를 확대하고 있고요. HBM4 OE도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 늦었다는 이유로 계속 낮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HBM4 매출이 늘고 HBM4 OE까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한다면요, 삼성전자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주가에 붙어있던 할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고객사 주문과 첨단 공정 수주를 확대하고 있고요. HBM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 수요도 파운드리 가동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당장 큰 이익을 내지 않더라도 적자 규모만 줄어들면 삼성전자의 전체 이익은 더 좋아집니다. 메모리에서 번 돈이 파운드리 적자를 메우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시장이 삼성전자를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현실적인 목표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목표가를 하나로 못 받기보다 세 구간으로 나눠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수적인 목표가는 30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입니다. 메모리 이익은 유지되지만 시장이 지금을 실적 고점으로 보고요. HBM4의 양산과 파운드리 개선도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도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 목표가가 30만 원 초반에 머물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 구간은 39만 원에서 49만 원 정도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급격하게 꺾이지 않고요. HBM4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요. 기업용 SSD와 서버용 D램의 강한 수요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적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된다면 현재 이익에 맞는 정상적인 평가만 받아도 이 구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가도 이 범위에 많이 걸쳐 있습니다. 50만 원에서 59만 원 구간은 조금 더 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HBM4가 실제 양산 매출로 연결돼야 하고요.
있고요. 파운드리 가동률과 수율이 개선되면서 적자 축소가 숫자로 확인돼야 합니다. 여기에 메모리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고 시장이 삼성전자의 이익을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50만 원은 허황된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기본값으로 놓고 기다릴 가격도 아닙니다. 여러 조건이 실제로 확인될 때 열리는 낙관적인 구간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삼성전자의 가장 현실적인 중장기 목표 구간은 39만 원에서 49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만 원 초반은 업황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될 경우에 보수적인 가격이고요. 50만 원 이상은 HBM과 파운드리까지 제대로 살아날 때 가능한 가격입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가 높다는 이유로 오늘 당장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격을 만들어낼 조건이 실제로 하나씩 확인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목표가도 계속 조정해야 합니다. 이미 삼성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바로 마음을 놓지 마세요. 내 평균 매수가까지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았다면 하루 반등보다 반등의 지속력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며칠 동안 이어지는지, 24만 8천 원을 회복한 뒤 다시 무너지지 않는지,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까지 돈이 퍼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등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 매수세가 이어질 때 기다릴 근거도 더 강해집니다. 수익 중이신 분들은 오늘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수익을 지킬지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내 주식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면요,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목표가가 40만 원, 50만 원이라는데 지금 팔기에는 아깝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다음날 다시 내려가서 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장기 목표가와 지금 내 수익을 지키는 기준은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들어가려는 분들은 어제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르지 마세요. 23만 원대가 싸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떨어졌다는 것과 하락이 끝났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23만 8천 원이 지켜지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반도체 전체에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을 정확히 맞추려고 하기보다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하는 순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다시 올라가는 경험 있으시죠? 분명 수익 중이던 종목인데 조금만 더 오르면 팔겠다고 기다리다가요, 어느 순간 수익은 사라지고 다시 본전을 기다렸던 경험도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주식 초보자라서도 아니고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만도 아닙니다. 어느 신호까지 기다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다시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새벽에 보고 계셔도 실제 장은 9시에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미국 선물과 환율이 달라질 수 있고요. 장이 열린 뒤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저점이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반대로 프로그램 매도가 줄면서 기다리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새벽에 세워둔 기준이 장 시작 후에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대응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준비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릴 때마다 보내는 알림이 아닙니다. 오늘 23만 8천 원을 지키는지, 어제 종가를 회복하는지,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수급의 방향이 달라지는지, 삼성전자가 대응을 다시 생각해야 할 가격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기존 판단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알림입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상황에 맞춰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요, 30만 원 초반부터 50만 원 이상까지 어떤 조건에서 목표가가 달라지는지 볼 수 있는 목표가 현실화 체크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이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 가운데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해주세요. 신청한 뒤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을 마치면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 목표가 체크표, 텔레그램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뒀습니다. 오늘 장이 열린 뒤 뒤늦게 영상을 다시 찾지 마시고요, 대응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부터 빠르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23만 9,500원으로 마감하면서 8.76%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남은 매물 때문에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지만 23만 8천 원을 지키고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든다면 낙폭을 되돌리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인 중장기 목표 구간은 39만 원에서 49만 원 정도로 보고요. HBM4의 양산과 파운드리 개선까지
목표가까지 확인된다면 50만 원 이상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목표가 하나만 믿고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누가 삼성전자를 받아가는지, 어떤 수급이 들어오면 반등을 믿어볼 수 있는지, 어느 변화가 나타나면 기존 판단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오늘 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 기준부터 꼭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